옛 고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곧 다가올 미래이며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비관주의로 한때 정체되어 있던 옛시대에 성행했던 사상입니다. 인류가 끝없이 우주로 나아가 의미와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점차 잊혀졌죠. 하지만 지금 이런 비관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객관적인 의미로 인류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오랜 보금자리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이상을 품고 그 이상을 위해 함께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전까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의미 없는 투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 문명에 축복이 있게. 역시 이런 형식적인 말은 네가 하는 게 듣기 좋다니까. 적어도 학교의 그 고집불통들이 하는 진부한 이야기보다는 나아. 앞으로 중앙탑의 연설을 네가 전부 맡는다면 그 지루한 선언과 수칙들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다행이네. 그나저나 이제 졸업인데 기분은 어때? 별로 특별한 느낌은 없어. 그럴 줄 알았어. 시연아, 역시 네 인생에 변수란 없구나. 변수가 없다고? 인생을 평가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잘 없는데. 그래도 널 묘사하기에는 딱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학교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고 졸업한 후에는 순조롭게 중앙탑에 들어가서 일하고 어쩌면 육정의 자리까지 이어받아 HSA의 집행관이 될지도 모르지. 이게 바로 찬란하면서도 아무런 변수도 없는 인생 아닐까? 그렇게 보면 확실히 맞는 말이네. 아, 오동나무 잎이네. 가을이 오려나 봐. 시기상으로도 거의 그쯤 됐지? 그런데 예전에는 여름에 졸업했다고 하더라. 우리에게 여름과 가을은 별 차이 없지만 말이야. 신기원 이후로는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으니까. 식물이 변하는 걸 보고 나서야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 갑자기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너답지 않게. 아마도 너처럼 이렇게 아무런 변수도 없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더해보고 싶었나 봐. 내가 못 알아들었을 줄 알고? 내 인생이 변수로 가득하다는 걸 비꼬는 거지? 그런데 네 표정을 보니까 넌 내가 비꼬는 걸 꽤 즐기는 것 같은데? 넌 내가 왜 중앙탑을 거절했는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동기애가 조금 남아있나 보네. 나야 뭐 원래부터 큰 포부도 없었고 너처럼 가문의 기대를 짊어진 게 아니니까. 중앙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광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나 케플러 프로젝트에 지원했어. 너 그 의심스러운 표정은 뭐야?
내 기억이 맞다면 케플러 프로젝트는 이미 폐기됐을 텐데. 변이체 사건 이후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먼 행성에서 가져온 샘플이 결국 변이체를 만들어내는 오염원이 됐으니 다들 바로 손실을 멈추고 더 안전해 보이는 달 보금자리 프로젝트로 방향을 튼 것도 마땅하지. 그래도 케플러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동료들을 꽤 모았다더라. 그래서 넌 공식적으로 금지된 불법 원정 작전에 참여하면서 곧 중앙탑에 들어가서 일할 친구한테 이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거야? 그야 당연하지. 네 앞에서 난 숨길 게 없으니까. 어쨌든 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같은 사람이라면서 우린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 꼭 그런 건 아니야. 때로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내면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도 해. 너처럼 아무런 변수도 없는 사람도 어쩌면 언젠가 모두를 놀라게 할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어쩌면 모든 변수도 결국 필연일지도 모르지. 어떤 변수든 우주로 쫓겨나게 되면 전부 인과 속에 갇히게 되니까. 그리고 변수를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그 필연적인 추진자에 불과하고. 네가 뭔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추진한다기보다는 나도 그냥 그 인과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죽어가는 항성이 중심을 향해 붕괴되면 뭐가 형성되는지 기억해? 블랙홀이지. 마치 종말을 맞이한 항성처럼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조직도 점점 바깥을 집어삼키면서 도망칠 수 없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어.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음에너지의 입자를 삼키고 자신의 양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밀어내면 중심의 균형이 무너질 거야.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겨우 버티겠지. 그렇게 블랙홀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뜨거워지다가 결국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서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돼.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그럼 난 블랙홀이 멸망하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때까지 그 블랙홀이 마지막으로 집어삼키는 음에너지의 입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해. 네가 그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기 전에 블랙홀이 먼저 널 삼켜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도 그냥 그 인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럼 예비학교의 학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육종 장군님 쪽에서 새로운 지시가 왔습니다. 리님과 관련해서 도련님께서는 모르는 걸로 해. 네. 참, 그리고 아가씨께서 아까 꽃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졸업식에 오실 수 없다고, 졸업을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가씨와 만날 약속을 잡아드릴까요? 아니, 고맙다고만 전해줘. 알겠습니다. 중앙탑으로 갈 짐도 다 챙겼습니다. 내일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그 꽃은 어디에 뒀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파란 장미라. 남는 꽃병이 많은데 꽂아둘까요? 이 꽃은 방사능 지역에서 자라서 개화 기간이 48시간밖에 안 돼. 금방 시들 거야.
그건 아쉽네요. 파란 장미는 처음 보는데요.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우주의 은하처럼 아름답네요. 우주의 척도에서 보면 이 장미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거시 세계에서 시들어가는 건 맞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장미의 생명이 양자 상태에 놓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시야 밖에서 조용히 만개할지도 모르지. 내일 출발할 때 이 장미도 같이 챙겨. 다른 건 너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그 장미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장미를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어야겠지. 졸업 축하해요. 이따 졸업기념 불꽃놀이 한다는데 같이 볼래? 만약에 별관 측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첨대 시간을 예약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내 책에 관심 있는 건가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학교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으니 한번 맛봐도 좋을 거예요. 전략 시뮬레이터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가상 공간을 구축한다. 자신의 신체 지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유일무이한 개인 아바타를 생성하지.
그리고 그 가상 아바타가 감지하는 모든 것, 이를테면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뇌로 직접 전달된다. 여러분은 가상세계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배정한 임무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사라진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괜찮은 휴식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상세계 내에도 여러 경계가 있는데 탐색하는 중에 독단적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개방했냐니 확실히 흥미로운 모순이네요. 가상 공간은 무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시스템이 하구 여러분의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활동 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크존이라 불립니다. 다크존에 들어가면 시스템의 신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험이 발생할 시 의식이 영구적인 휴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방면으로든 탐색해도 됩니다. 호기심이 불러올 결과를 감당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내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요. 가상세계든 현실에서의 삶이든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죠. 일정 시간 동안 훈련을 진행한 뒤에는 초기 페이지에서 자신의 점수 순위를 볼 수 있다. 상위 3명이 그대로 유지된 지도 오래군. 다들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노력해서 기록을 경신하길 바란다. 이번 전력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네가 우리 반 최고점을 받았네. 전력 시뮬레이터를 처음 접했을 때 너희 팀이 곧바로 최단 시간으로 항구에서 난동을 부리던 변이체들을 제거했던 게 생각나네. 너는 이 방면에 재능이 있나 봐. 나도 들어봤어. 3년 내내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천재라며? 그래도 난 시간이 지나면 네가 반드시 그 사람을 넘어설 거라 믿어. 나이도 어린 게 어떻게 벌써 눈살 찌푸리는 법부터 배운 거니?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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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한다! 재소한다! 미간을 겨눠요. 목표를 향해 쏘면 이 악몽은 끝날 거예요. 방아쇠를 당길 땐 손끝의 힘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를 써야 해요. 이제 좀 괜찮아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늘 여기 있었어요. 다크존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스템이 마음만 먹으면 시스템이 정한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도 있어요. 수업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다크존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약점을 뜻해요. 이 특수 가상 환경에 진입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마음에 둔 사람이나 일을 엮어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만약에 그 안에서 자아를 잃으면 의식도 휴면 상태에 빠지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장면 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과 사물은 당신의 기억 속 깊은 곳을 짜맞춘 거예요. 사소한 일은 시간이 흐르며 잊히기 마련이지만 사라지지는 않아요. 단지
잠재의식 안에 숨어 있을 뿐이죠. 괜찮아요. 이번 게임에 있어 당신은 이미 순조롭게 클리어했으니까요. 시간이 늦었는데 돌아가서 한숨 자요. 오늘 일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를 만난 것도 말하지 말아요. 우리만의 비밀로 여겨줄래요? 당신이 필요하다면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요. 다시는 점수 때문에 여기 오지 말고요. 당신이 이겨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게임 자체예요. (22번) 응시자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식으로 입사 심사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테스트에는 일정 수준의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테스트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최종 심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번 질문입니다. (56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중앙탑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고 중앙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까? 케플러 프로젝트 관련 종이 기록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료 조회 중입니다. 키워드 케플러 프로젝트. 현재 관련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케플러 프로젝트 말인가요? 아, 미안해요. 해당 질문의 답변 시간은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그만하면 됐어요. 통과.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응시자는 기기를 벗고 시험장에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신입을 먼저 데려가도 되나요? 괜찮아요. 이런 압박감 있는 테스트에선 대다수의 사람도 긴장하기 마련이니까요. 조금의 동요 없이 통과하면 오히려 테스트 팀에서 의심스럽게 볼 거예요. 테스트 시스템이 인간이 긴장할 때와 거짓말할 때의 감정 표현을 구분 못하는 건 지금까지도 수정하지 못한 오류예요. 질문이 끝날 때마다 시스템이 후보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시간도 일정해요. 그 문제의 관찰 시간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당신의 인턴십 사수로서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중앙탑에 들어온 걸 첫 번째로 환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노아는 조종사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키지 않아요. 중앙탑의 테스트 결과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시현 소장님, 케플러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문은 현재 대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선전부에서는 이번에 여론의 잔류 정보를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며 예산 계획 수정을 신청했습니다. 기각하지. 알겠습니다. 선전부에서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머를 집중 타격하면 민중의 호기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다음 대응 방안은 중앙탑에서 마련할 테니 그쪽에선 지시만 기다리면 돼. 네, 규모가 크고
기대를 많이 받은 데다 너무 급하게 끝나버렸으니 여러 추측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죠. 아니요. 안보이사회에서 이미 케플러 프로젝트의 데이터 청소 계획을 세웠으니 지금으로선 우리가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포함되죠. 당신이 케플러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알고 싶다면 서둘러야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소장만 되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나요? 집에 가서 쉬어요. 이런 테스트는 확실히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죠. 우선 돌아가서 쉬어야 해요. 잘 쉬고 나서 제대한 노아 조종사 몇 명을 방문해 줄래요? 그리고 조종사들의 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해줘요. 노아와 특별작전부에 관련된 보고서니까 작성하려면 보안 등급이 높은 문헌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당신 직급으로는 모자라니 우선 내 걸 써요. 그런데 특수 표시가 있는 자료는 피해야 해요. 그런 파일들은 시스템에서 순찰 프로그램을 걸어놔서 부정기적으로 바이오 인증을 요구할 거예요. 경보가 발동되면 조금 번거로울 거고요.
뭘 하는 거죠? 육시원 소장의 짓인가요?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요. 자료의 열람과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고. 무슨 말을요? 그럼 말해봐요. 원래 어떻게 감당할 계획이었는지. 빈틈없는 계획이네요. 그럼 끝까지 봐요. 이 자료들이야말로 당신의 외할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케플러 프로젝트가 강제로 중단된 이후로 당신의 외할머니께선 계속 중앙탑에 제소하셨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기고 싶어 하셨죠. 일을 너무 크게 벌이니 중앙탑은 용인할 수 없어 그분을 수감했어요. 맞아요. 병사 말이죠. 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다만 그 기록이 사실이길 바라요. 그렇게 놀란 것 같진 않네요. 그래요. 이것도 마음의 준비 중 일부인 건가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중앙탑이 줄곧 지켜온 무엇이에요. 또 다른 지켜야 할 것들이죠.
당신을 발견한 사람은 나예요. 중앙탑이 아니라. 시간도 늦었는데 이만 돌아가요. 내일 제때 출근해요. 당신 코드로 출근 시스템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정식으로 중앙탑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축하할 겸 식사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잊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때요?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지 않을래요?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당신은 기다렸다가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나 놀랐어요? 무슨 특권 같은 건 아니고 이 식재료들은 내가 반년 이상 모아온 식재료 할당량을 교환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건 알아요.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거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맛있나요? 3년 전 말이에요. 떠나야만 하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신분으로 묻는 건지 알고 싶어요. 내 부하로서 묻는 거라면 중앙탑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대답하겠죠.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건 내게 크나큰 영광이라고. 그렇다면 모두가 이 영광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없어요. 그럼 당신은 왜 중앙탑에 들어온 건가요? 외할머니 때문인가요? 난 이것들을 길러봤어요. 굴 말이에요. 당시 업무로 바빠서 배송받은 식재료를 요리할 시간이 없어 간이 수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중농장에서 인공 바닷물을 구해온 뒤 여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소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굴을 길렀어요. 며칠이 지나니 굴이 열리고 닫히는 데에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치 바닷속에서 조수를 따라 오르내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공중도시에도 바다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난 도서관 내 오래된 종이 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에 가서 100년 전의 조석표를 찾았어요. 당신 짐작대로예요. 수백 년 전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방으로부터 100km 아래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굴들이 껍데기를 열고 닫는 행위는 그 바다의 조석 시간에 부합했죠. 이 굴의 조상들은 이미 몇 억 년을 해변에서 살아왔어요. 굴이 바다를 떠날지라도 바다는 굴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공바닷물을 거처로 삼았지만 녀석들은 여전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어디에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 바다를. 그리고 그 상상 속 바다에선 밀물과 썰물이 있고 녀석들은 바다의 리듬에 따라 열고 닫히는 거죠. 휘명시티에는 바다가 없지만 굴은 바다를 가져오고 바다를 창조해냈어요. 그럴 리가요. 나는 사람이에요. 굴이 아니라. 그리고요. 내 아이디 카드를 또 한 번 빌려갈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겠죠? 왜요? 어떤 일이든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어찌됐든 난 우리가 같은 종점에 도달하길 바라요.
승진한 이후로 우리 육 집행관님께선 많은 일을 하신 모양이야. 이제 육 집행관님께선 심지어 허울 좋은 구실을 찾지도 않고 케플러 프로젝트를 직접 겨냥해서 손을 썼지. 왜일까? 케플러는 중앙탑에서 주도적으로 폐지했으니까. 그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는 어떤 행위도 모두 인류 문명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령, 보다시피 우리는 현재 중앙탑의 결정권자가 그릇된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찾아온 건 중앙탑의 사무국을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HSA를 구하자는 초대를 건네기 위해서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화목해 보이지는 않는다만 듣기로는 애당초 당신이 사회 이사회를 떠난 이유가 회의 중에 있었던 극심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지?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이 문서를 보게. 이것도 우리의 성이야. 지금 중앙탑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달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진실이지. 우린 자네가 케플러 프로젝트의 1세대 담당자, 즉 자네 외할머니의 의지와 이상을 계승해 HSA가 전 인류의 문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있어. 물론 이런 곳에서 믿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건 알고 있다. 답변을 기다리지. 하지만 어느 쪽 손에도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아가씨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믿네요. 그럼 이제 알았겠네요. 나를 포함한 누구도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걸.
역시 보상해줘야죠. 가요. 당신 보러요. 아니요. 이제 막 사무총장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때마침 당신이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이만 가봐야 해요. 오늘은 이걸 주려고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몇 시간이나 일하고 있던 거예요?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레오가 내게 말해줬어요. 내가 뭘 해야 했죠? 미리 귀뜸해주거나 내 특권으로 사면해줘야 했나요? 레오는 중앙탑의 의지를 거슬렀어요. 그렇다면 레오의 결말만 조금 불행했던 모양이네요.
마지막 항목. 오늘의 주요 일정. 레오의 장례식 참석. 쟤 육시원이 여길 왜 온 거야? 호칭 조심해. 더 이상 우리 동창이 아니라고. 지금 쟤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내버릴 육집행관이시니까. 난 살인범을 내 남동생의 장례식에 초대한 적 없어. 레오의 동문으로서 조문하러 와야 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레오도 너무 슬퍼하시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러면 될까요? 네, 당신은요? 꽤 평온한 죽음처럼 들리네요. 그럼 꿈에서 내 죽음을 위해 눈물을 흘렸나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람은 죽기 마련이니 슬퍼할 필요 없어요. 네, 별로 안 쓰여요. 레오는 내 동문이자 친구니까 조문하러 와야 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인공 바닷물에 갇힌 구리에 정말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바다를 만들 수 있는지. 그는 자신의 의미를 찾아서 자신의 죽음을 완성지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구체화하지 못했어요. 이건 실패한 희생이죠. 그럼 어떨 거라 생각했나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왜냐고요? 당신은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었죠. 왜 비밀을 지키는지, 왜 그 제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난 이미 당신에게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어디가 다른가요? 알고 승인했다면 내가 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과도 다름없고요. 잔혹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희생은 필연적이에요. 특히나 더 그렇죠. 그건 훨씬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니까요. 지금껏 나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몇 년 뒤에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의 절반은 이뤘네요. 데려다 줄까요? 우리는 황혼의 색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태양은 다시 떠오를 거예요. 내일 봐요.
아니요,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나도 막 도착했어요. 두 번째예요. 저번에 온 건 41년 가을이었을 거예요. 생태과학 혁신 세미나에 참석한 것뿐이에요. 급하게 왔다가 바로 가야 했어요. 그런가요? 나한테 말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당신이 발전한 거죠. 왜 끝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유일한 해법은 날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공멸하는 거죠. 조금 더 명료하게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나도 이 게임의 일부예요. 그걸 파괴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안 해요. 그때 난 당신에게 환상을 품었으니까요. 농담이에요. 사무총장님이라면 유머 감각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난 그저 일반 민중과 달리 중앙탑에서 일할 사람이라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걸로 무언가를 증명할 생각이었다면 당신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대화를 몇 번을 더 나눠도 당신이 기대하는 답은 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중앙탑의 목적은 하나예요. 허가를 얻은 상류층이 지구를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위문이든 지원이든 내가 한 일들은 고압적인 정책이 통제 밖의 결과를 낳을까봐 한 것일 뿐이에요.
네, 듣고 있어요. 이게 사무총장님의 최후 통첩인가요? 미안하지만 거절할게요. 결국 난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겠죠. 하지만 아직은 최후에 이르지 않았으니 미안하지만 거절할게요.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도 중앙탑에 남아서 일하는 게 나를 사면해주는 유일한 조건인가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도 말아요. 나를 만나러 오면서 총을 챙긴 건 정말 기뻐요. 하지만 다음에는 잘 보관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오랜만이네요. 중요한 일이 없으면 만나면 안 되나요? 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당신에겐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요. (3321) 당신의 외할머니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낸 곳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당신을 걱정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텅 빈 구금실에서는 소중한 사람을 끊임없이 떠올려야만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 하나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면 들을래요? 최근 종종 꿈에 과거 일이 나오는데 가끔은 어렸을 때 생일날 아버지께서 늘
내 침대맡에 선물을 미리 놓아두셨던 게 떠올라요. 그렇게 받은 수많은 선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우주망원경이었어요. 그걸 받은 날 밤 나는 처음 진정으로 고개를 들어 우주를 올려다봤죠. 모든 별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때 10만 광년의 은하가 눈앞에 모여들었어요. 6천 개의 별이 육안으로 보이고 20여 개의 별자리가 캄캄한 하늘가에 분포해 있었죠. 은하의 광원을 제외하면 밤하늘에는 세상을 밝히는 게 더는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난 별을 보는 데 빠졌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런가요? 난 이미 잊어버렸는데. 하지만 그게 바로 케플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초심일 거라 생각해요. 이 아름다운 기대를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이 기나긴 탐색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죠. 우주는 이렇게나 거대해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건 시간적 차원 위에 미세한 티끌에 불과해요.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계속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당신 외할머니의 인도 아래서 탐색 과정은 마침내 터닝 포인트를 만났죠. 신기원 초기, 그분이 이끈 팀은 한 외계 행성을 발견했어요. 그 행성은 골디락스 존에 있는 데다 지구와 유사점이 많았죠. 해당 팀은 곧바로 탐사 작전을 조직해 무인 우주선을 통해 샘플을 채집해서 지구로 운반해 왔어요. IFF는 중앙탑 최고의 과학 연구기관으로서 샘플의 연구 권리를 독점했고요. 끝까지 들어요. 실험 과정 중에 샘플이 오염되면서 뜻밖에도 지표면으로 유출됐어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이 터무니없는 성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날마다 거듭되는 접촉 속에서 변이체가 탄생했어요. 중앙탑은 IFF의 실수를 은폐하고 시민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케플러 프로젝트의 잘못을 돌리고 중지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재가동됐어요. 레오의 고집에 그들은 이 지구형 행성을 몇 번이나 탐색했죠. 탐사 결과 지구로부터 50광년 바깥에 기나긴 강, 그리고 높이 솟은 산과 바위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머나먼 항에 오른 엘리트들이 미래에 도착할 종착역이기도 하죠. 이게 최선의 해답이에요. 현재 생산 자원으로는 전 인류의 이주는 불가능해요.
어떤 거 말이죠? 아니요, 안 떠올렸어요. 그런 건 안 떠올렸어요. 내가 떠올린 건 중앙탑 바깥에 문명을 이어갈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누려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대답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일반 사람으로선 결국 운명의 전모를 알아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케플러 프로젝트는 바로 한 조각의 역사, 몇 글자의 문헌이 될 거예요. 이 세계의 좌표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치하는 순간을 나는 몇 번이나 상상해왔어요. 다만 내 맞은편에 선 사람이 당신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만나러 오면서 총을 챙긴 건 정말 기뻐요. 하지만 다음에는 잘 보관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슬퍼하지 말아요. 우린 반드시 제외할 거예요. 장미가 다시 만개하는 그날에요. 내가 본 것 중 가장 흉측한 것은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흉강이었다. 인간의 피부가 한겹이 부풀려져 결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얇아졌고 중앙탑 꼭대기에서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빛이 그대로 비쳐 보일 정도였다. 내부를 뚫고 나와 펼쳐진 기계장치 위에 축축하게 젖은 빛의 반점이 비늘처럼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피가 아니라 조직의 길 뿐이었다. 정밀하게 설계된 상처는 HSA의 작업이었다. 마치 그것이 정밀하게 한 쌍의 지느러미를 말아올리며 폭풍을 일으켜 나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원래 그것을 볼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내 몸에서 그것을 볼 필요는 없었다. 그때 스카이다이빙 중에 공중에서 줄을 끊지만 않았더라면 말이다. 그러나 나는 추락해야 했고 그것을 보아야 했다. 내 몸에서 그것을 보아야만 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두 번째 길이 없다는 것을.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을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검증하려 드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의미에 대한 그 대화 속에서 나 역시 조석의 파도를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유배된 우주 정거장의 입장 자격, 중앙탑 최상층의 자리, 그것들을 얻는 순간부터 나는 자유의지로 죽을 권리를 잃었다. 그들이 내게 이식한 이 한 쌍의 지느러미, 그리고 민중까지도 나를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운하고 부주의하게 대지로 추락해 이미 말라버린 해저 같은 곳에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피와 살점이 된다 해도 그들은 냉동고 속 혈액과 세포, 본래 달 프로젝트에 쓰일 재료, 그리고 더 많은 여론 통제를 통해 육시연을 다시 세상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나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의지를 전달하며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거의 같은 일을. 다만 병상 곁에서 흐느끼는 한 소녀를 위해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혐오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나약함을 한탄하는 그 위선만은 제외하고. 나는 의료센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처음에는 찢어진 자루 같은 피부를 가슴팍에 끌고 다니다가 이후에는 그 피부를 절제해 검게 멍든 상처만 남았다. 나는 이 흉측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찾아왔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많은 농담을 나눴다. 그녀는 그걸 보고 속마음이 새어나오는 동굴이라고 말하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그럴싸하게 읊었다. 나는 그 모든 말을 인정했고 인정할수록 그녀는 더욱 기뻐했다. 그러다 그녀가 물었다.
내가 그녀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맞냐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미소 지으며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이 게임이 드디어 갑작스러운 결말을 맞이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학교에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에서, 중앙탑의 차가운 창가에서, 그리고 무수한 픽셀로 갈라진 홀로그램 속에서도 그녀는 자주 고개를 들었고, 그때마다 내 가슴은 그것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 눈은 몹시 투명해서 모든 불행과 재난이 그대로 통과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 앞에서 늘 평온했다. 이것이 계획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그녀의 묵묵한 시선 때문에 고요한 은하가 생겨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선이 탯줄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지느러미로 이어졌고, 나 역시 담담히 가슴을 드러낸 채 그녀에게 걸어갔다. 그것이 인류의 미래라고 믿으면서. 그날 밤의 시작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한때 진실이었고, 어쩌면 앞으로 거짓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난 여전히 그날 밤의 끝을 기억하니까. 그녀는 문가에 서서 내게 빠른 쾌유를 빌어주었다. 우리는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블랙홀 속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을 집어삼킨 병폐라는 것을, 상처에 떨어진 실마저도 흐느낌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그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그건 연회장에서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담소였고, 체포당할 때 잡을 지푸라기도 없어 도움을 청하던 절규였으며, 뉴스 속에서 꾸며낸 격앙된 선언이기도 했다. 나는 한참 귀를 기울이다가 그 안에서 레오의 한숨을 가려냈다. 그 한숨은 미세한 떨림을 실은 채 흐릿한 곡조를 흥얼거렸다. 그가 과제 중에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처럼. 마지막 한 가닥 실이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손으로 잡아당기자 한 줄기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뽑혀나왔다. 그것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소년이었다. 중앙탑에 찌든 때가 씻겨나갈 수 있다고 믿고, 그곳에서의 의미가 끝난 뒤에는 다시 그녀를 찾아 서로의 눈 속에서 이미 시든 장미와 함께 재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소년 말이다. 웃음소리가 멈추자 모든 소리가 함께 멈췄다. 한 조각의 정적 속에서 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대치와 실패할 리 없는 한 자루의 총을 떠올렸다. 진작부터 준비된 것들이었다. 반증할 수 없는 죽음을 설계하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 1년, 2년, 10년, 아니면 평생일까? 어쨌든 나는 이미 그 시간을 바쳤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것, 내가 멋대로 미뤄온 것은 언제나 그녀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밤을 부수는 것을 고통의 근원으로 여긴다면, 하지만 하늘은 이미 깊고도 깊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장례식장을 떠날 때도 얄팍한 뒷모습만 남겼다. 회의에서 발언할 때도 눈 속의 빛이 더 이상 내 그림자를 덮어주지 않았다. 나는 안심해야 마땅했다. 그녀는 총을 안정적으로 쥘 것이다. 마치 예전에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하지만 만약 그녀가 거대한 블랙홀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잃는다면, 만약 나의 선택이 결국 틀렸다면, 그녀가 새로운 질서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녀 또한 나와 같은 흉강을 갖게 된다면, 나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그녀의 가슴에 다몽색 지느러미가 자라나고 부드러운 몸은 하늘과 숲, 말라버린 강바닥, 심지어 끝없는 별 하늘을 헤엄친다. 지구에는 아직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아니면 이미 황무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조금의 추함도 없이, 예전과 다름없이 아름답다. 나는 눈을 떴다. 내 상처가 기적처럼 아물어 있었다.